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이 영상은 뉴캐슬과 관련된 일을 다룬 칼럼 영상입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뉴캐슬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팀의 목표 자체는 분명하고 정확했지만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오른쪽 윙어와 오른발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로 시도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였습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센터백인 마크 게이를 영입하기 위해서 수차례 금액을 높여가며 제안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로이드 켈리 그리고 오술라, 피바스 같은 유망주 선수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1군 스쿼드에 바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는 로이드 켈리 한 명뿐입니다. 또한 판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폼이 현저하게 떨어진 알미론을 판매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끝내 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PSR 규정을 준수하느라 엘리엇 앤더슨과 양쿠바 민테 같은 팀의 뛰어난 유망주들을 원치 않게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그런데 지금 뉴캐슬은 단순히 선수의 구매와 판매를 떠나서 이적과 관련해 한 가지 문제를 더 겪고 있습니다. 바로 스포팅 디렉터로 새로 부임한 폴 미첼과 감독인 에디 하우 사이의 마찰입니다. 잠깐 이야기하기에 앞서 폴 미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폴 미첼은 사우스햄튼, 토트넘, 라이프치히, AS 모나코 등에서 일했던 영입 관련 전문가입니다. 그가 영입해서 키워낸 대표적인 선수로는 손흥민, 알리, 은쿵쿠, 코나테 등이 있습니다. 비록 최근 AS 모나코에서는 실패한 영입도 꽤 있었지만 축구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폴 미첼과 에디 하우의 마찰은 폴 미첼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폴 미첼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이 종료된 후에 뉴캐슬의 이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팀의 이적 정책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근 몇 년간의 영입들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또한 우리는 매년 전성기의 선수를 최고의 가격으로 영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스카우팅과 영입은 더욱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폴 미첼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못지않게 좋은 가격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두 번째 발언은 마크 게이에만 집중하다가 실패해버린 점을 꼬집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인 에디 하우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입된 모든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지난 3년간의 이적 시장을 되돌아보고 선수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만족한다. 사실 지금까지 에디 하우가 영입한 선수들 대부분이 현재 팀의 주축이고 챔스 진출이라는 성적까지 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 하우가 뉴캐슬에 부임한 이후로 뉴캐슬보다 더 많은 승점을 기록한 팀은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만족할 수 있고 앞서 했던 발언은 선수단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뉴캐슬 레전드인 레스 퍼디난드는 한 방송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맨시티가 거대 자본에 인수된 후에 초기에는 선수의 몸값의 2배 혹은 3배를 주고 데려와야 했다. 그리고 뉴캐슬도 과거의 맨시티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일명 뉴캐슬 세금이 붙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디 하우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요즘 축구계에서 이적을 둘러싸고 스포팅 디렉터와 감독이 대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감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팀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매니저형 감독과 오로지 전술을 짜고 선수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는 코치형 감독이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과거의 퍼거슨 감독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후자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단의 일을 분업화해서 각각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구단이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은 분업화를 통해 코칭에 집중하는 감독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감독을 선임하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여줬습니다. 만약 변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이튼과 달리 교통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저는 현재 뉴캐슬이 방금 말한 교통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폴 미첼과 에디 하우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스포팅 디렉터인 폴 미첼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속된 말로 폴 미첼이 미치지 않고서야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감독과 싸우려고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폴 미첼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폴 미첼이 계약할 때 이적 권한과 관련해서 구단과 약속된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디 하우는 매니저형 감독에 가까웠습니다. 에디 하우가 부임할 당시 뉴캐슬 구단주는 그를 제2의 퍼거슨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퍼거슨은 대표적인 매니저형 감독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그에게 강한 권한을 주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직전 스포팅 디렉터였던 댄 애쉬워스가 에디 하우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사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디 하우를 선임하고 신뢰했던 그 구단주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폴 미첼도 당연히 이런 뉴캐슬의 상황을 전부 알고 계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폴 미첼의 발언을 보면 그가 순순히 에디 하우의 막강한 권한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생각해서 폴 미첼과 에디 하우 중에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구단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폴 미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 미첼의 지금과 같은 행동은 구단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구단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감독의 권한 조정과 함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디 하우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에디 하우는 이번 폴 미첼의 발언에 대해서는 맞불을 놓기보다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물론 폴 미첼의 발언은 에디 하우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디 하우가 거부하는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사실 먼저 선수를 친 것은 에디 하우입니다. 자신을 밀어주던 구단주가 사임하고 새로운 스포팅 디렉터가 고용되자 에디 하우도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질 것을 충분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마침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과거 자신을 애국자라고 하였던 하우에게도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에디 하우는 관련 인터뷰에서 뉴캐슬에 남을 것처럼 말을 하면서 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고 팀에게 권한을 달라고 어필한 것입니다. 에디 하우의 입장에서도 부임 당시에 약속받았던 것과 다르게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에디 하우는 뉴캐슬에 남는 선택을 했고 아마도 구단은 일단은 그를 남기자는 결정하에 어느 정도 그의 편을 들어주는 행동을 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크 게이 영입 시도가 바로 그 행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디 하우는 평소에도 잉글랜드 선수를 선호했고 마크 게이는 그가 선택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리만큼 지난 이적 시장에서 구단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마크 게이만을 고집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지난 이적 시장은 이렇듯 구단 내부에서 생긴 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중 최악의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구단은 길게는 새로운 판을 짜기를 원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감독의 편을 들어주려고 한 것이겠죠. 만약 그렇게 해서 영입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지만 영입에 실패하면서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 뉴캐슬도 폴 미첼을 선임하면서 앞으로는 감독의 권한을 줄이고 업무를 분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에디 하우가 해야 하는 것이겠죠. 다가오는 변화에 순응하고 코치형 감독으로 남거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팀을 떠나거나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 운영 방식을 놓고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팀 내부에 잡음이 생기면 좋지 않은 게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구단은 길게 봤을 때 새롭게 변화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생한 언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그저 사소한 시작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빠르면 다음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이루어지는 영입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떤 선수가 영입됐을 때 그 선수가 구단의 선택인지 아니면 에디 하우의 선택인지에 따라 달라진 힘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